이 목이 움직이거나 화가 강화될 때는 이런 애정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만약에 산을 신중에 산을 한다면 엄마가 되게 추천해가지고 동심해가지고 애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견인적인 요소는 있지만은 이 산은 이제 연령적으로 위로 3살, 밑으로 9살 내려가 버리니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 사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잘 안 주어지는 거죠. 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하고 이 진하고 거리를 생각해 보면. 미생은 예? 미인예. 미생예. 그렇죠. 미생 요소도 이제 해하고 미하고 그렇죠. 서로 상승 요소를 작용하는데 내가 연상으로 1살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밑으로 11살 내려가 버리니까 견인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적당한 나이 보니까 해생, 자생 이렇게 해갖고 대체로 추천이 잘 되는데 자생은 막 별로 아니고 해생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낫더라 해요. 해생을 만나갖고 그래가 막 적당히 맞춰서 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사주에서 연하하고 이거라 할 싸웁니까? 특징이 어떻게? 연하성호는 남자일 경우에는 재성이 아주 멀게 떨어져 있는 요소가 있을 때는 또 늦게 만날 때 재성이 아주 늦게 만날 때 그런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무하고 기일주가 임수나 개수를 대체로 짝을 삼을 때에 연하 인연이 대체로 반갑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거 저기 해생 여자 만나놓으면 걔도 펑크 내고 이런 여자 아닙니까? 해생 여자가 개모임을 털어먹고 이런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육친적인 작용은 급제 요소를 많이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좀 해줘도 경제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용력이 약한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연하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여자일 경우에는 주로 관성을 쓰기 어려워서 식상으로서 억지로 쓸 때가 식상이 대체로 수하 밑에 사람을 의미함으로 대체로 식신상관으로서 관을 대용할 때에는 연하의 인연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죠. 자기가 기른다는 개념입니다. 식신상관은. 그러니까 연하의 남자를 자기가 오히려 키운다는 개념으로 식상이 반가운 모양일 때. 애인은 주로 이제 여자 자체는 애인이 주로 연하가 되는 이유가 식상이 대체로 반갑기 때문에 그래요. 인상이 와도 좀 키우고 그렇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가진 거는 돈 뺏기 없다든지 정신적으로는 뭐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정신적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 존재로서 잘 나타난다는 거죠. 선생님 그 육식갑자기 순서에 따른 일주도 영향이 있습니까? 순서에 따른 일주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오행이나 격국을 삼을 때든 좀 참작을 하더라도 처자인연에는 막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식상으로 간을 대용한다고요? 식상으로 관을 대용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니죠. 그러니까 관을 극하는 건데 자 이런 팔자를 한번 잘 가보세요. 여자 팔자에 임자 여기에 인이 이렇게 딱 놓여 있다. 아니면 묘가 놓여 있다 칩시다. 월에다 이쯤에 시에다 두면 되겠네. 시에다가 둡시다. 시에다 두면은 더 의미가 좀 뚜렷해지니까. 그 다음에 무자, 임자. 자, 이런 모양일 때. 자, 여기 보면 무가 남편은 돼 있죠, 그죠? 그 개수가 짝을 지우려고 하니까 임수가 겁재죠, 그죠? 임수 겁재 요소가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는 이 존재가 내게 참 잘 맞는 존재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죠, 그죠? 그렇죠. 이 비견에 너무 많이 에워싸여져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 끝부분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난 잊을 테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은 잊을 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과 짝이 맞아요. 개하고 무하고 짝인데
현실적 요소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때에 무엇으로 을묘가 보니까 본인이 겨울에 물로 태어났죠. 동짓달에 물로 태어나가지고 물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강한 것을 걷어내주는 좋은 작용하죠. 겨울 물이 봄을 만나면 봄을 따라가요. 봄을 거부해요. 봄을 따라가죠. 그죠? 자기의 강한 기운을 순조롭게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축인묘 연하의 토끼띠 남자를 만나면 차라리 이 식신을 무엇으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죠. 저런 경우가 이제 연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궁리를 해보면 역시 토끼가 좋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토끼가 자기 남편으로서 좋다는 거죠. 옛날에 추억 속에 그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내 것이 되기에 너무나 그렇고 그 다음에 을묘라고 하는 인자는 내가 생각 아무리 해도 좋더라. 이런 경우에 연하의 토끼띠를 만나서 가정 안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식상이 반가운 경우일 때. 자, 그 다음에 귀인법 하는 거 보세요. 귀인은 뭐 그렇게 다른 명초를 풀어서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보면 갑이 어디를 보니까 축하고 진이 정제 편제가 되죠. 정제 편제. 축하고 진이. 그래서 정제 요소를 우선적으로 쓰는데 그게 또 뭐더라? 귀인에 속하죠. 그죠? 귀인에 속하니까 신축생 철을 맞이하더라 말이죠. 그 다음에 남자 팔자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경인, 병술, 개미, 개해에서 재성은 병으로 드러나 있죠. 재성은 병. 재성은 병으로 드러나 있는데 재성은 병으로 들었는데 병이 일지의 세력이 약하죠. 병술 이렇게 해서 병이 12운성으로 인의 술의 묘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묘지에 들어가 있는 이 팔자에 묘지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병화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일지 삼합이나 귀인 요소를 귀 쓰는데 해수하고 미토하고 뭘 쓸래? 묘를 끌어다녀서 삼합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묘가 뭐에 속해요? 귀인에 속하더라는 거죠. 귀인. 그래서 이제 귀인을 아주 소중히 끌어당긴다 또는 귀인을 중히 쓴다 이런 거를 눈으로 좀 익혀두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주로 천을기인. 천을기인이 올 때는 항상 이성적인 관계나 또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회적 도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무자라고 하는 무자는 이 경우는 대체로 용신 개념에 좀 가깝습니다. 팔자 내에 반가운 인자를 뭐로 부인으로 쓰더라. 자, 오술 삼합 요소의 월에 뭡니까? 편인, 시의 정인, 그 다음에 연의 편간 이런 요소가 놓여 있죠. 그래서 금이 어떻다고 해요?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모양이죠. 가을에 다시 신이 또 드러나 있고 태어난 날이 금이고 이때 뭐가 반가워요? 배설해주는 자, 누출해주는 자죠. 이 경우에는 이제 시의 묘가 있는데 이걸 빨리 쓰지 못한다는 뜻이죠. 빨리 못 쓰니까 이 묘를 그대로 쓰거나 안 그러면 이것을 드러내주는 인자가 되는 해, 자, 축이 반가운데 이 중에서 묘가 견인해주는 인자는 해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오니까 좋더라. 해가 오니까 해를 쳐다보니까 강한 기운을 드러내주더라는 거죠. 드러내주더라.
그래서 용신 개념하고도 같이 비슷하게 통합니다. 이게 무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로 이제 반갑다, 강한 것을 들어주어서 소통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자유팔자는 무가 지지에 보세요. 오축진해서 화토가 대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목이 월하고 이래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천간에도 오행적으로 화, 그 다음에 수에서 이 개수를 그대로 짝으로 쓰면 좋겠는데 빨리 만난다 못 만난다? 빨리 못 만나죠. 빨리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주변 조건이 오면은 이루어지는데, 강한 오행적으로 강한 이 화토 요소를 들어주는 금이 반가운데, 신유 술이 대체로 반가운 인자인데, 신유가 작용이 대체로 활발해지죠. 그래서 진이 견인해 오는 신, 축이 견인해 오는 유. 그래서 신생이나 유생 부인이 이상적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생 부인을 만나면 깝깝하죠. 일지에 있는 요소로서 쓸 수는 있는데 오행적인 소통이 잘 안 되죠. 오행적 소통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입고하는 건 아까 그 맥을 못 추는 그 논리에서 상대방의 띠에 본인의 일주가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병일주가 술생을 만났다. 이럴 때에 12운성으로 뭐라고 해요? 묘고장지에 해당되므로 그 띠를 만나서 짝을 삼더라 이 말이죠. 술생을 만나서. 그렇죠. 병이 술의 묘가 되죠. 그래서 샘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체로 그 앞에 있는 공식과 이 공식이 중복되면은 아무리 궁합 요소가 안 좋아도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고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처자인연법은 단순하게 속는 게 있으면 깝깝하니까 그냥 속을 줄 모르고 속는 거. 실제 속아요 보면. 실제 속지.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술생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막 그냥 술을 많이 해가 들어왔다. 그래 오늘은 내 기필코 꾸짖고 말리라 하면서 앉아 보시오 걔가 이야기 쓱 하다 보면 잠깐 이러면서 내 설명을 잠깐 들어봐라. 그러면서 술생이 설명을 하면 그냥 끄떡끄떡하게 된다니까요. 들어보니 맞네 그래. 들어보니 맞네. 그래서 결국은 속고 또 속고.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평생 속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속는다. 이 속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막 어쨌든 안 속으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결국은 누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해져. 내가. 본인이 불행해지는 줄 모르고 뭡니까? 아침마당에 나가 목소리 변조해가 저는요 우리 같지도 몰라요. 나쁜 사람이 마음 많아. 예? 그럼 누가 마음 들고 생신합니까? 마음고생은 당하는 사람은 진짜 속는 사람은 마음고생 안 심하다니까요. 사실은 이 사람이 더 고달프죠. 사실은요. 예. 속이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고달픈 거죠. 영혼이 속이는. 예. 서로 됐으면은 둘 다 속는 거죠. 막 5분만 되면은 손잡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보고 싶어 죽겠다 해서갖고 밖에 나와가지고 전화기 하면 저번에 해갖고 전화해야 되고 애가 대학생인데 자기 이야기 해서갖고 자, 이 처자인연법을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실제 결혼했는 사람들 거를 쭉 배우자가 어떤 띠에서 왔느냐를 이렇게 쭉 이루어진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
배우자가 이루어지는 띠를 보고 그 다음에 자식띠를 한번 쭉 관찰해 보세요. 자식띠를 관찰하면 저기에 있는 논리들에서 어디에 해당하고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예,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에 능통해지면 이제 아주 고단위의 논리로 이제 이렇게 펴지는데, 제가 전에 간단하게 처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배우자 인연입니다만은, 배우자 인연이, 자, 남자일 경우에 자기와, 재성이죠, 그죠? 재성과의 조화.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자기와 관성과의 조화거든요. 이 조화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50%는 팔자가 안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리를 통해서 잘 터득하면 이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직업 인연은 전에 한번 그거 했죠. 식신상간을 잘 보라 했죠. 식신상간하고 뭐하고 관성과의 조화력.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외계, 즉 대문 밖을 떠난 대문 밖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문 밖에. 그 다음 식상은 뭐예요? 나의 노래예요. 나의 노래. 우리 집. 자, 나의 노래와 우리 집이 바깥 세상과 조화로우냐를 볼 때의 식신상간. 식신상간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나의 첫 번째 분신이에요. 첫 번째 분신. 첫 번째 분신인데 이 요소가 뭡니까? 자신의 재능, 나의 노래인데 이것이 사회적 환경과 어떤 조화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인연 논리로 생각해도 좋다는 거죠.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보여서 이게 안정된 게 보이면은 적어도 30, 지금 여기다가 50점에 50점, 30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평생을 두고 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면 인수와 재의 인연법이에요. 인수와 재의 인연. 재의 인연법. 인수와 재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뭐예요? 모와 부의 인연법이에요. 부의 인연법. 모와 부의 인연법. 이렇게 엄마와 아버지의 인연법을 인수와 재성의 인연법으로서 서로 관찰을 해봤을 때 이것이 조화로우면 조화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서적으로 평생 원만해요. 정서적 원만. 그 다음에 삶의 긍정 요소가 강화돼요. 요게 조화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다고 해요? 항상 이 정서적 요소에 있어서 이게 원만성이 약하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이게 조화가 잘 안 갖춰졌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대부분 다 우등생, 위대한 철학자, 하여튼 정치인 전부 다 이게 다 일그러져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노래는 뭐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 은하철도 999. 기차는 어디를 떠나서 은하수를 떠나서 힘차게 달려라. 엄마 찾아서 나르는 거죠, 그죠? 그게 이 인수와 재성의 조화력은 평생 정신적 밸런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직업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과 식상과 관. 근데 이게 훈련이 많이 돼야 그걸 볼 수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흡사한 예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요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묘가 있다 칩시다. 여기 오가 공만이 되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저 글자가 모르면 그냥 상관에 편관이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자, 내 몸이 뭐하고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남자라 남자 친다면은 재성과 조화력이 있느냐, 재성과의 조화력이 있느냐를 내 일간을 중심으로 봤죠. 그죠? 본인의 일간을 중심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탁월해지면, 능력이 탁월해지면 뭘 볼 줄 아느냐면 상관과 관의 조화를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임수는 뭐예요? 상관이죠. 그죠? 상관하고 요놈이 뭐예요? 예, 요놈 편관이죠. 그죠? 신금을 중심으로 보면은 편관이 되죠. 그죠? 자, 요 상관과 편관이 서로 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조화력을 오중에 있는 정화 요소라든지 기토 요소에 의해서 이 임수와 정화 기토가 서로 조화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상관과 뭐예요? 관성이 조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직업은 반드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직업. 자, 그렇게 확장해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을 보아 나갈 때 하나의 인연법으로서 뭐부터, 처자 인연부터 많이 훈련이 돼야 저거까지 딱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들어오면 거의 다 인생은 다 드러나요. 요 두 개면 거의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정서적인 어떤 요소 이런 걸 볼 때 재와 인이 많이 치우쳐져 있느냐, 조화로우냐. 그것까지 이제 쭉 참작해 보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자 인연 논리라는 것이 단순하게 배우자 띠를 맞추기 위해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띠를, 당신은 무슨 띠를 만났구나,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는 게 아니고, 어떤 글자가 와야만 조화로우냐. 자, 요렇게만 놓여있을 때 이 글자와 짝이 이루어주는 자가 어디 내에, 명조 내에 어디에라도 있다면 이 임수와 오화가 서로 무엇이 되므로, 좋은 짝이 되므로 이 사람의 직업적인 사회적인 성공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멀리 있어도 상관. 그렇죠. 멀리 있어도 짝이라는 거죠. 멀리 있어도 짝이다. 그래서 짝으로서 상관과 관이 놓여 있다면, 좀 약하네. 조금 약하죠. 아무래도 조건부가 되지만 그래도 조화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면, 이 임수를 중심으로 보라니까요. 임수를 일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뭐가 해요? 오가 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제가 되죠. 바람직한 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임수가 봤을 때 자신의 노래가 어떻게 해요? 바람직한 짝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즉, 내 노래가 편관하고, 편관은 뭐예요? 무대, 사회. 무대, 사회와 조화가 있다, 없다? 조화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물건이나 재능이, 사회성이 있다, 없다? 사회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금전적인 환경이라든지 직업적 환경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직업은 어떻다고 해? 안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눈이 탁 뜨이는 게 처자인연법에 관한 훈련을 많이 하면 돼요. 이걸 많이 하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적 특성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무슨 띠 배우자, 무슨 띠. 그럼 이 팔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주는 이 요소지만, 자, 처인연법이 예를 들어서 인이 여기에 있다 이러면은 인생과 만나거나 오생과 짝을 지었느냐. 그렇다면 처자 인연은 기본적으로 안정이다. 단지 일지에 비견이 있어 두 사람 사이에 불화 요소가 한 번씩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하는 일은, 직업적인 환경은 아주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임수를 중심으로 보니까 오하고 잘 맞더라는 거죠. 그까지만 확장되면은 이제 아주 어려워 보이는 팔자도 다 해석이 다 됩니다. 요 세 가지 논리가 쭉 연결될 때예요.
그 처자 인연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예. 그래서 다음은 그 그릇에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진도를 오늘 그 욕심을 안 내고 숙제로서 주변에 그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에 그 친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띠를 만나고 어떻게 살았고 하는 내용을 쫙 보면 처자 인연의 중요함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이 처자 인연 공식에 해당되는 팔자들은 대체로 다 안정이 될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걸 머릿속에 둬야 되고요.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동시에 온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볼 때 왜 처자 인연을 챙기느냐 하면요. 처자 인연을 챙기냐면 처자 인연법이 맞으면 건강한 팔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처자 인연. 13가지 중에 맞으면 됩니까? 그렇죠. 13가지 중에 네. 어디라도 걸리면 예. 여기에도 잘 안 걸려드는 팔자는 반드시 이렇게 다 합격으로 보면 돼요. 일종의 합격. 그 다음에 뭡니까? 큰 스님이 팔자를 보듯이 보는 방식. 이거예요. 결혼은 했느냐? 안 했다 이러면은 무조건 합격해서 놀고 있구나 이래 보면 되고, 결혼을 하여 안정하에 있느냐, 이렇게 안정을 내가 했다 이러면 일단 합격은 면했다. 합격은 면했다 이 말이에요. 합격은 면했구나 이렇게 보고 팔자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돌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새 둥지 새로 치면은 둥지로 날아간 새가 아니고 둥지에 있는 새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절반은 뭐냐면 음양적인 요소가 밸런스가 맞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다음 뭐라 해요? 아내가 미워도 버리지 마라. 결국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요 요소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저리 담겨있다 죽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을 때 죽지 않고 억지로 조화를 찾다가 죽더라고요. 그렇게 하늘이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늘이 이별을 선택하지, 이걸 뭐냐면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하늘이 이별을 선택한 거거든요. 하늘이 선택한 이별. 하늘이 선택한 이별 앞에는 굴복을 하지만 하늘이 선택한 이별이 아니면은 어떻다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도 안 되는 걸 할 수 없고, 그건 하늘이 선택한 이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합격을 면하려면 어찌 되느냐. 팔자에 뭔가 불안 요소 없이 만나지는 인연은 없는데 그것을 결국 내 것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내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간다면 뭐가에 한 50%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한다는 거죠. 그 하늘이 선택해서 결국은 꽝을 시킨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 빨리 헤어져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뭘 주느냐면 이 하늘이 선택을 하기 전에 주는 게 있어요. 계시라고 해요. 계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별을 선택하기 전에 꼭 계시를 주거든요. 이게 일종의 징조를 주는 거죠. 징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뒷골이 땡긴다든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술막 이러면은 그때는 적당히 방이라도 따로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욕에 의한 배우자에 대한 요구 이런 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작년인가 보면 산림청에서 헬기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산림청에서 헬기 떨어지고 또 그거 한참 뒤에 서울에 무슨 다리 들다가 또 휘떡 떨어지고 이랬죠, 그죠? 산림청에 그 헬기가 떨어졌을 때 이 양반 팔자가 해군 항공단에 있었어요. 해군 항공단.
근데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여 살기 어려운 운이라서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제가 떨이 살아라 차라리. 그리고 당신은 해군을 떠나지 말아요. 해군을 떠나지 말고 팔자에 물전기가 부족하니까 해군을 떠나지 말는데 부인이 내륙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불편해간대요. 서방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서방님을 억지로 오게 한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서방님이 이제 물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해군 항공이 아니고 이 헬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산림청. 산림청에 그 헬기를 갖다가 타기로 마음먹고 결국은 부인의 큰 요구 때문에 결국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결국 산림청에서 결국 일을 하다가 물을 떠나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요. 산은 목도 되고 토도 되고. 그래가지고 부인의 운에는 남편과 동거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라난 거거든요. 둘이서 직업적인 환경으로 갈라났는데 부인이 자기가 그 어떤 강한 어떤 소유욕을 자꾸 발휘함으로써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명을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이 징조나 계시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오면 떨어져 살고 그 다음에 때 되면 저절로 또 붙여주는 핑계에 하늘이 죽을지 되면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징조를 주고 떨어져 있게 만들 때는 오히려 서로의 수명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걸 자기 욕망으로서 결국 끌어당기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만큼 이 처자인연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많은 부분이고 이걸 통해 폭력 남편은 무슨 인자가 많아야 됩니까? 폭력 남편은 7살이 재화되지 못하면 자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자 팔자의 을요일주에 6월 6월에 이것이 재화될 수 없는 요소. 자, 이런 요소에 놓여 있을 때에 인수에 의해 소통 안 되죠. 평관, 정관인데 어찌되건 안방에는 평관 요소가 있으니까 평관 요소로 짝을 짓고 사는데 이것을 인수로 소통시키는 인자가 없고 또는 식신상관이 여기에 만약에 강하게 드러나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 실사를 제어해주는 요소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없을 때에는 결국은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얻어 터지고 산다니까. 그러면 남자 사주로서는 그게 찾은 게 없습니까? 남자라 사줘서 이런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가 됩니까? 어디에? 평관 둘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못 믿어서 그렇거든요. 자기를 못 믿는 인간들이 원래 그래. 자, 요런 경우는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 노래 부르면서 사는데 요렇게 딱 된 거 있죠. 요렇게. 마누라 막 바른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누라 안방에 딱 두고 있는데 양인이라는 요소가 칼날이잖아요. 이게 칼날을 들고 막 부인을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이게 주로 좌우충으로도 그렇죠. 이제 요 경우에는 요런 모양 아까 모양 똑같은데 양인으로서 비견을 괴롭히니까 이 경우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의처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 5분에 한 대. 10시 딱 해갖고 5분에 한 대라. 그러니까 딱 10시 되면 그때부터 바로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양인이 정제를 괴롭힐 때 본인이 양인성이 있는 사람은 어찌됐건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뭘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좌우상충을 일으켜서 철을 괴롭히는 모양 아닙니까? 그 남편이 없으면 그래 놓고 남편 없으면 또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남자입니다. 남자밖에 남자가 부인이 여기 있는데 부인을 괴롭히는 모양을 거기 있을 때 고를 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분에 한 대 애 안 오이소. 5분에 한 대 남편 만나면 진짜 피곤해요. 옛날에 보러 온 사람 중에 뭐라 했느냐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쭉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얼굴이 노랗게 해가지고 딱 보러 간 거예요.
거의 아기 심상이듯이 버떡 웃어 이래가지고 팔자를 버떡 적어놓고 뒤에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잖아요. 뭔데 빨리 봐주느냐. 이따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사람은 5분에 한대요. 그 선생님 그런 게 있습니까 팔자에? 제가 포항에서 왔는데 빨리 안 가면 죽는다 이거라. 예. 5분에 한 대씩 맞는다 이거라. 예. 예. 자 오늘 처자 인연페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